발로드를 하기 전하는 시간 발로드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프레이님, 토닥님, 장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테이지 2가 한창 진행 중인데 스테이지 2 시작되기 전에 EWC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 EWC의 경기 결과는 뭐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건데요. 그 EWC가 좀 독특했잖아요, 포맷이. 오프닝 매치가 BO1이었고 나머지 경기가 다 BO3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패자 결승과 결승만 BO5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닝 매치가 진짜 BO1이냐, 그때 당시 경기 시작 전까지도 많은 분들이 혼돈에 지금 난리였죠, 그때가. 그리고 심지어 경기가 쉬지 않고 동시에 여러 군데서 막 펼쳐지고 쭉 이어져서 달렸어요. ABC D그룹이 나뉘어서 동시 진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저희도 선택 중계로 했었습니다. 중계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디가 우승했냐 이걸 떠나서 이제 엄청나게 달렸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경기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네.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유독 이제 젠지 경기를 좀 많이 제가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젠지 경기가 뜯어보는 맛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제가 헤이븐에 대해서 관련해서 킬조이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요것도 푸나틱을 어떻게 카운터 칠까 했는데 결국에는 감시자 명문답게 감시자로 뭔가를 준비해왔더라고요.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의 디테일을 바꿔서 푸나틱의 어센트를 좀 카운터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용이 전반전에는 압도했는데 네. 결국에는 후반전에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분석을 하긴 하셨는데 잘했지만 아쉬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분석이 되겠네요. 아니, 잘한 게 맞아요. 무조건 잘한 게 맞고 푸나틱이라는 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즈 이어서 바로 진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분석을 한 게 아닌 그 짧은 시간 내에 분명히 고른 이유는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EWC 당시를 좀 회상하면서 푸나틱과 젠지 경기 분석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봐야 돼요. 왜 어센트를 분석을 할 수 있었냐면은 제가 픽을 젠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푸나틱의 조합이 요런 조합이라는 거는 이미 그전 마스터즈 때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 어떻게 카운터 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되게 극단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조합을 안 바꿔왔어요. 제가 이게 집에서 퇴근하고 나서 이 경기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가 있지 하다가 결국에는 발견했던 게 폭시나인과 먼치킨의 스킬로 인한 좀 카운터를 준비했다라는 거를 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로 플랜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수비 킬줄 세팅들이 젠지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트레이드마크에 카약 여기서 텔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 이후에 동선을 이 트레이드마크를 깨러 나오는 애들 죽일 건지, 아니면은 섬광과 기만을 통해서 같이 여기를 밀 건지, 아니면은 미드를 팔 건지. 근데 젠지가 뭘 준비했지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원래 알람봇의 위치가 여기예요. 또는 여기, 또는 이쪽 라인이거든요. 왜냐면은 2차를 가는 인원들 또는 3차로 넘어가는 인원들을 잡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통 알람봇을 끄는데 그 시작 장막이 여기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 라인에 딱 붙여서 여기다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설치할까라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결국에는 카약을 위한 알람봇이더라고요. 이 텔을 페이크 텔인지 진짜 텔인지, 만약에 진짜 텔이라면 우리가 미드 2차와 3차를 메꿔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을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알람봇이었다라고 저는 일단은 결정을 짓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푸나틱은 네. 마스터스 토론토 뭐 이제 결승까지 갔으니까는 네네. 그 시간에서 이제 EWC가 있었던 이제 7월 초중순 그때까지 어떤 요한의 변화나 어떤 전술을 안 바꾼 거는 지금 어센트에서의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시간이 없죠. 아, 단순 시간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게 결승까지 진행을 했던 푸나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어센트가 이 조합을 성적이 안 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다른 걸 디벨롭해야지 이걸 바꿀 이유는 없다. 당장 우선순위가 네.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젠지가 저는 어센트를 골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왜냐면 얘네들이라면 이 시간 안에 이거를 안 바꿀 바꿨다? 수는 없다. 왜냐면 본인들도 경험해봤잖아요. 결승을 가봤고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경기 내용에서는 이 영상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화면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킬조이 시점에서 어떤 화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짜 페이크 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람봇이 말씀드린 대로 딱 붙어 있어요. 지금 페이크 텔이죠. 텔 사운드는 페이크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네. 똑같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이 알람봇이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알람봇이 여기 있어야 돼요. 보통 여기다 많이 설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이러면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알람봇이 발동이 되거든요.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해도. 근데 결국에는 이러면 안 왔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저 위치는 지금 젠지가 푸나틱을 완벽하게 저격해서 저렇게 놓은 건지, 아니면은 저기다 놓아도 뭐 다른 팀들과의 그 요루가 나올
나오는 다른 팀들과의 그런 경기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한 건지요? 요루를 쓰는 팀들에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푸나틱 맞춤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푸나틱의 습관, 요루를 푸나틱의 쓰는 요루테를 쓰는 위치의 습관, 그거를 적용한 거죠. 궁금한 게 당시에 푸나틱은 저 젠지의 알람보 위치를 끝까지 파악을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전 내내 끌려갔습니다. 실제로 전반 내용들이 되게 압도적인 스코어로 끝났어요. 이후에 경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빠지거나 뭐 누가 배치가 되면 그때 푸나틱은 욕을 찌르는 게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도 알람봇의 위치가 전진 배치돼 있죠.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자, 이후에 움직임 한번 볼게요. 보면은 텍스 선수가 습관적으로 일단은 전진을 나가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지금 준비하는 게 있다. 물론 이게 성공을 안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각으로 던져서 성광을 던지면 요 위치에서 터지거든요. 머리 위에서. 그리고 지금 텍스처가 왜 인스모크 안에 있냐면은 아마 애쉬 선수가 정찰용 화살을 이쪽에다 쏴주려고 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선수들이 많이 연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섬광 던지는 턴에 화살을 같이 던져요. 왜냐면 안티 플래시를 하다가 에임이 미스 나거나 화살을 못 깨는 턴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던 카약이 여기 있고 체인버가 여기 있는, 그렇게 되면 정찰용 화살이 다 찍히게 되죠. 또는 들어오다가 섬광을 맞게 되죠. 그거를 노리는 스킬 연계를 또 젠지가 준비했더라고요. 보시면 섬광 이런 식으로 화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 누군가 안 와서 이게 그냥 뭐야 끝났네라고 되지만 사실 이게 만약에 저희 누군가 있었으면은 화살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항상 체인버가 여기 있어요. 트레이드마크 여기에 랑데비 이쪽이나 아래쪽,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적용한 거예요. 젠지는 아다리 이상 푸나틱이 미디에 없었던 게 아쉬웠던 라운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화면에 잡혔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젠지가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어센트여서 저는 이거를 저기서 사고는 안 났지만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왔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4라운드. 지금도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알람봇의 위치가 과연 요루가 진짜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페이크 텔의 위치들 체크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영리했던 게 포탑이 울리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요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냥 냅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포탑이 만약에 기만을 보낸다고 하면은 카약 입장에서는 포탑 있구나, 얘네 포탑 배제하고 그냥 미드 집중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포탑을 깨고 도망가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노리는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헤이븐 C 사이트에서 포탑을 베이팅 시켜서 젠지가 피킹 나가는, 제가 분석을 했던 그런 느낌하고도 좀 약간 되게 흡사한 상황들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쪽까지 오게 돼요. 자, 이러면은 이 알람봇이 울리자마자 얘네 진짜로 1차로 왔구나 라는 순간 그냥 메꾸기 시작합니다. 미드를. 피해망상 위치도 그렇고요. 결국엔 이번 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카약과 알파에르가 끊기면서 푸나틱 공격에 사실 8할 이상의 전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라운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자, 5라운드도 지금 보시면 알람봇이 있죠. 그리고 핑을 찍히는 이유가 상대방 여기 나올 수 있다 1차 체크,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텔이 이거거든요. 드디어 가네요. 지금 가죠. 화살로 1차 체크했어요. 근데 바로 깨요. 근데 페이크 텔을 썼어요. 근데 안 낚이죠. 지금 보시면은 안 낚여요. 심지어 연막까지 투자를 했네요. 마켓에다. 안 낚여요. 이러면은 결국에는 푸나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무조건 우리 페이크 텔 들었고 우리가 1차 화살 찍었고 쟤네 화살도 낭비시켰기 때문에 미디에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돼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보시면 젠지가 딱히 큰 미련이 없어요. 애쉬의 위치도 언제든지 양쪽 날개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킥인 거죠. 젠지의 전략 중에. 이렇게 A 갔는데 3명이 있고. 답답한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도 준비를 잘했죠. 요즘 많이 하는 건데 요 붙어서 여기까지 딱 던지면 25m 빙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했던 먼치킨의 플래시 드라이브였고요. 지금 계속 모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둘씩 빨려 들어가죠. 이러면 이제서야 알람봇이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루트, 기만 기습과 텔을 보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루의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카약이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보시면 텔 보냈죠. 보시면은 애쉬는 그냥 텍스처 선수랑 위치를 교환하면서 던져준 역할이에요. 1차 방지턱. 진짜는 뭐냐면은 카론 선수가 이 요루가 들어오는 공간들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루의 텔, 푸나틱 카약 선수가 쓰는 위치를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보고 놀랬던 게 알파에르가 센스가 대박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픽 랑데뷰로 바닥에 안 잡히고 가는 것들. 근데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 카론 선수가 잘 지켜내면서
그냥 이번 라운드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말씀했던 알람보 때문에 인원 배치가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그냥 카론이 해븐으로 빠질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하게 사이트를 메꿔서 끝냈고요. 진짜로 왔더라면 사실 2차까지는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알람봇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젠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시간이 꽤 지난 EWC 경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당시에 그래 뭐 돈 많이 주는 또 재밌는 서드 파티 대회가 있었네. 이제 어센트에서 젠지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여줄지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스투에서 네. 좋은 분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